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이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풀과 나무에게 이 추운 겨울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혹한을 견뎌내고 나면 더 튼튼한 뿌리를 얻게 됩니다. 지금 증시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한 투자 실력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까지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고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은 대부분 사람들은 안 좋았겠지만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유럽 선물, 미국 선물 일단 플러스 쪽으로 있는데요. 오늘 상담을 하면서 종목들 잘 질문을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장은 썩은 동아줄이 있고요. 금동아줄이 있습니다. 차별화 장세란 얘기죠. 안 가는 건 계속 안 가요. 내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 계속 떨어질 애들이 있고 뭐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올라가는 애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떨어질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박스권장이 예상이 되는 바 연말장에서 종목들을 잘 갈아타거나 잘 잡아야 올 1월 달, 그러니까 내년 1월 달, 2월 달에서도 계속 재미가 있지. 잘못 잡으면 종목들 계속 빠질 애들도 지금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종목들 또 궁금한 것들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장, 이 양시장은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파란불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수 파트너님은 오늘장 좀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늘장 복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장을 지금 좋게 보고 있어요. 왜 좋게 보냐면 네. 나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중국 소비주 너무 잘 가요. 지금 뭐 키스트서부터 해가지고 뭐 쇼박스부터 해서 뭐 OTT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은 평균적으로 다들 50%씩 넣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많이 올라갔어요. 올랐네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애들은 그렇게 올라가고 못 간 애들은 한 30% 올라간 것 같은데 영상 콘텐츠 쪽으로 계속 공략을 했던 사람들은 재미가 있었겠지만 그 반대되는 섹터의 종목들, 그러니까 성장주 기술주들, 테마주 말고 이런 쪽으로 공략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쪽을 물타기 한다고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 매달 FOMC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뭐 어느 정도 올리는 폭은 좀 둔화될 수도 있지만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내년에서 빛을 발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길게 둬야 될 텐데 그렇다고 계속 그거를 갖고 있기보다는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소비주들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중국 시장 빠진 게 제가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중국 시장 빠진 게 경기 침체 우려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중국 시장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중국 시장 떨어지면은 그 우려감으로 인해서 또 제약바이오, 코로나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성장주, 기술주들이 떨어지니까 그 반대로 되는 테마 섹터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이쪽의 흐름들이 좋을 수 있고 시장은 계속 어쨌든 간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시장 지금 계속 강세의 선물을 보니까 뭐 플러스로 마감은 되겠지만 뭐 또 빠지긴 할 거예요. 반등 줬다 또 떨어지고 그런 흐름들은 여전히 지금 잔전에 있는 상황이라서 업종의 대표주를 하지 말고 계속 중소형주를 하면 지난주나 지지난주 계속 제가 저녁 방송에 나오고 아침 방송에 얘기하면서 중국 소비주가 지금의 테마주고 그 테마주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서부터 했다면
계속 2차 전지 들어가서 계속 물리거나 반도체에서 계속 들어가서 물리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반도체는요. 지난번에 CPI 지수 발표를 하고 요날이죠, 요날 발표를 하고 미국 시장으로 봐야겠네요. 미국 시장으로 자 다우존스, 나스닥 이때도 발표했죠. 요때랑 요때 발표하고 요까지가 좋았던 거예요. 요까지가 12월 2일까지가 좋았던 거고요. 이날이 금요일인데 그래서 12월 5일 날 월요일 날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저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그래서 산타는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게 얘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7월 6일 날 아니 12월 6일 날 12월 7일 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못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못 가고 있죠 지금. 어쨌든 못 갑니다. 기술주들 여기서 갈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갔을 거예요. 아마 오늘도 반도체 섹터에서부터 2차 전지 질문들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서부터 제가 글러먹었다 그랬어요. 아마 질문을 줘봤자 좋은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얼마나 빠질지 궁금하면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갖고 가든 뭐 버티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어쨌든 테마주 장세의 흐름이 오늘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테마주 장세 내년에 1년 내내 테마주 장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주들, 대형주들이 될 것 같으면 그건 될 것 같을 때 얘기를 할게요. 근데 될 것 같으면 뭐 미리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이 크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 되는데 저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장세가 계속된다고 얘기는 하는 거니까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일부 테마주들만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 내년 1월 달 연초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 또 옥석 가리기 중요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보석 같은 종목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안내 드릴게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상담 창구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 월요일만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스피드 상담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K스택 18,000원에 30%. 자, K스택은 일단 소형주죠. 일단 대형주 아닌 건 일단 다행. 근데 수급이 별로 좋지를 않죠. 수급까지 좋았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섹터도 IT 섹터 쪽보다 무료 종목으로 되어 있지만 IT 섹터의 느낌이 더 짙기 때문에 수급도 별로고 그럴 때에서는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손실 권역에 있으니까 한 17,000원 정도 반등을 주면 좀 더 잘 빨리 움직일 수 있는 OTT, 영상 콘텐츠나 중국 소비주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중국 소비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겨있는 제약바이오는 아주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17,000원대에서부터는 교체를 하는 게 좀 속편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신성통상. 이것도 소형주 3,300억짜리 종목 2,500원에 30%. 수급이 꼬였어요. 반등 줄 때 이것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파세요. 2,500원 정도 올라오면. 수급이 꼬여 있는 종목은 일단 매매에서 일단은 조금 불리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대형주보단 낫죠 뭐. 지금 수급 꼬여 있는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낫기는 합니다. 그래서 2,500원 정도에서 다시 질문 주시거나 그때서 종목 교체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유일 로보틱스 36,200원에 30%. 요거는 좀 물렸네요. 34%. 근데 이것도 수급이 이미 꼬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27,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저항받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가지고 있어봤자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27,500원에서 3만 원 정도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떨어지게 되면 15,000원까지도 보입니다. 애매하네요.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추가 매수는 더더욱 안 되고 추가 매수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떨어져도 손절도 못하고 이미 손실이 34%가 넘어가니까 일단 반등을 줘야 되는데 반등 줄 것 같지도 않고 27,500원에서 3만 원으로 운이 좋게 올라오면 일단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SFA 반도체. 지금 뭐 반도체, IT 섹터,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뭐 다들 이렇게 생겼죠. 근데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시스템 반도체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뭐 이런 쪽들 다 망했거든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삼성전자도 얘기했던 거 예상만큼 지금 그렇게 좋게 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었던 디램 반도체도 내년에서는 1분기는 적자도 예상한다고 지금 증권사 레포터가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스닥도 흐름들이 별로 좋지 않고 금리 인상은 계속 할 거고 그러면 얘네들도 뭔가 IT 섹터의 모멘텀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반도체 설비 장비 이런 거 투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모든 글로벌 IT 기업들은 주머니를 다 잠갔습니다. 투자를 안 해요. 있는 공장도 다 공장 가동을 중지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희망퇴직을 받아서 다 내쫓고 있는 이 마당에 장비 사가지고 공장 늘리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뭐 교체 수요가 있게 하겠죠. 왜냐면 그래도 조금은 돌려야 되니까. 근데 반도체 수요가 그렇게 경기 침체에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막 스펙타클하게 늘어날 것 같지가 않아서 얘네들도 이렇게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끊어졌습니다. 그 나스닥이 13,000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13,000이커녕 떨어지게 생겨갖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대충 반등 주면은 팔아버리세요. 한 4,700원 정도에서 5,000원 사이 올라갈 가능성도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 테마주들만 움직이니까 차라리 이것보다 오늘 항공주 보니까 TA항공 엄청나게 차트가 이쁘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애들이 더 좋습니다. 지금은 테마주가 좋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적자 회사거든요. 이거 TA항공 딱 봐도 증거금 100%짜리 종목. 그동안 어렵다 하는데 오히려 이런 애들이 더 잘 간단 말이에요. 하여튼간 SFA 반도체는 TA항공으로 따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얘가 더 우량하면서 더 좋았던 회사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연속적으로 흑자만 냈던 기업인데 근데 지금 섹터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적당하게 들어주면은 종목 교체 테마주로 돌려라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다음 노르페인트 1,600억의 소형주 화학 섹터 지금 뭐 페인트죠, 페인트. 이것도 뭐 재건축이 많이 되거나 아파트를 많이 짓거나 뭔가 경기 활성화가 돼야 이제 뭐 이쪽 건자재 관련주 해갖고 막 움직이고 그럴 텐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얼음이 돼가지고 쉽지가 않겠죠. 13,000원으로 물려 있네요. 손실은 30%가 넘는데 37%. 회사는 좋은데 앞으로의 경기가 계속 내년에서도 안 좋을 얘기가 나올 게 뻔하니까 쉽게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질 못하고 또 떨어지면은 한 7,000원 밑도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져가세요. 회사는 괜찮은데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니까 7,000원까지 생각하고 보유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국일재지.
국길재지 시가총액 3천억짜리 2,800원. 여기 박스건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들어줄 수 있어요, 얘는. 거래량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근데 들어줄 때 물려있지 말고요, 한번 파세요. 팔았다가 2,300원 쪽으로 다시 내려가면 다시 사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 그냥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시장 정말로 흔들리면은 일로 떨어지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물려버립니다. 근데 아직 정말로 흔들릴 만한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 가격은 굉장히 낮게 가져가시는 게 안전하겠다. 매매의 생명은 단가예요. 비싸게 산 상태에서 매매하려고 그러면 중고거래도 있잖아요. 남들은 1,000원에 거래하는데 나 혼자 3,000원에 사서 갖고 있으면은 그 거래 잘 안 돼요. 뭐 중고 타이어를 팔든 뭐 중고 뭐를 팔든 간에 뭐 의자를 팔든 책상을 팔든 남들은 10만 원에 팔고 있는데 나 혼자서 20만 원 써내면 누가 삽니까? 그런 것처럼 가격을 싸게 내놔야지 유리하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뭐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그러니까 2,800원은 제가 볼 때는 좀 불리합니다. 매매하기에. 일단은 단가가 좀 낮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들어주면 잘 파시고 내려올 때 다시 재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국철강. 자, 부국철강 4,800원. 얘는 시가총액 작은 695억, 비중 20%. 자,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고려아연. 요즘 철강주들도 좋은 얘기 안 나오죠.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면 그러면 철강주들도 안 팔려요. 경기 침체 가면은 누가 뭐 산업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 애들도 지금 조용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부국철강도 잠수 타는 시기로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빙하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더 이상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이 좀 강하고. 나중에 4,000원 넘어가면은 그때 다시 질문 주시고 얘는 대형주가 아니고 소형주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슈로 갑자기 확 튀게 되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버리지 마시고 반등 줘갖고 한 4,500원쯤 왔을 때 질문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은 종목들 속 시원하고 빠르게 스피드 상담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번에는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JW 홀딩스 네. 매수 5,300원에 60%요. 아, 5,300원의 비중은 6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예. JW 홀딩스 제가 지금 차트 흐름 한번 볼게요. 예. 10월 중순에 신저가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다시 최근 들어도 좀 차근차근 올라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0.9%대 하락하면서 3,14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적어도 1년은 넘게 좀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3, 4년 가지고 있었어요. 3, 4년이요? 예. 아유, 정말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아니면 저기 실적이 어떤가 그거 네.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수 예. 가격도 높고요. 또 지금 비중도 많으셔서 어떻게 예. 대응해야 할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바로 제가 상담 넘겨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JW 중해제약 신약, JW 홀딩스, 이제 지주사인데 제약주들이 지금 흐름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어요, 보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워낙 바닥에 있고, 그 제약주들은 4년에 한 번, 뭐 아주 길게는 8년에 한 번 아주 큰 흐름들을 2번 정도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에 2번 움직이거나 한 번 정도는 움직여요. 3, 4년 됐어요, 저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3, 4년 동안에서도 제약바이오주가 코로나 때 한번 크게 한번 움직인 적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또 한번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예.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다시 움직이는데 자 차트를 보면은 완전히 바닥에 있어요. 이게 예. 완전 바닥에 있고 JW 신약 중해제약도 비슷한 흐름이고. 그러면 이번에 지금 뭐 미국의 독감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유럽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오늘 중국 시장 빠진 것도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중해제약
신약 이런 애들이 급등하고 막 그러면 얘도 좀 쫓아갈 수 있는데 예. 5,300원. 만약에 올라오면 67% 올라와야 되는데 그 정도 올라오면은 팔 거죠, 그렇죠? 예. 팔아야 됩니다. 일단은 중해 신약, JW 중해 제약. 일단 차트의 모양들은 아직 양호하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런 애들이 먼저 움직일 것 같아요. 홀딩스보다는. 예. 중해 신약하고 중해 제약이 계속 움직임을 좋게 나오게 되면 얘도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제약주의 흐름들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는 손절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 계속 갖고 가시고 한 3,500원 넘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4,000원 넘어가도 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500원마다 얘는 저항대에 걸려요. 근데 예. 계속 가다 보면 제약주들이 한번 삐를 받으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그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올 겨울 아니면 내년 겨울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200% 올라가는 거. 제약주 한 번 가면 200%는 가거든요. 예. 200%가 뭐예요? 1000%도 가요. 10배도 가요. 500%, 예. 1000%는 자주 갑니다. 4년에 한 번씩은. 근데 그게 올 겨울일지 내년 겨울일지는 그걸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20%는 올라가요. 지금 예. 위치에서. 20%는 가는데 200% 이상 올라가는 거는 내년 겨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JW 홀딩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로보로보. 로보로보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8,600원, 네. 비중은 15%. 네, 8,600원에 비중 15%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로보로보 오늘 흐름 한번 볼게요. 네. 로봇 관련주 로보로보 오늘 힘이 굉장히 좋았네요. 장중에 19%대까지 치솟았다가 또 윗골이 달고 마감은 8%대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기관이 대거 물량을 담았는데요.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네. 그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런지요. 아유,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수가까지는 오지 못해서 이 미소를 짓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솔루션이 필요할지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19%나 올라갔는데도 기분 별로 그렇게 막 되게 좋진 않죠? 네. 그러니까 물려서 그래요. 만약에 이걸 지금 수익으로 18%, 뭐 19% 갖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질문 주신 그 가격이 올라올 수 있느냐 부분은 일단 수급이 중요한데 기관들이 네. 사도 일단은 저 단타 물량인 것 같거든요. 음, 오늘 올라간 이유는 오늘 인공지능, AI, 로봇 네. 이쪽에 있는 섹터가 움직였는데 바로 네. 아바타 때문에 움직였어요. 어, 그 아바타 그 기술의 인공지능에 대한 뭐 그런 이제 그 기술 요즘에는 기계가 이제 막 그 사람도 만들어내고 뭐 배경도 만들어내고 특수 효과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제가 뭐 제작을 안 해봤지만 제가 뭐 영화 제작을 안 해봤지만 아직 네.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이 모든 우리나라 지금 있는 인공지능 섹터들이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냥 기대감에 그냥 얘도 엮이고 쟤도 엮이고 기존에 쓰던 로봇 관련주, 뭐 인공지능 관련주 엮여갖고 움직인 거라 그러니까 기대감에 잠깐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사 들어온 것도 뭐 진짜 로보가 그거에 대한 뭐 얘가 뭐 아바타를 만든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움직인 거라서 오늘 네. 수급을 보면은 기관이 13만 주 샀고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며칠 반등 주면은 아마 쟤네들은 쏙 팔고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지금 물리신 가격대가 8,900원이라 그랬나요? 600원. 8,600원. 네. 그 정도까지는 살짝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요? 잠깐 그냥 가까이만 올라오면은 가도. 매수 가격으로 올라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욕심이 또 생기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파시고 예. 만약에 이제 걔네들이 좀 일찍 던진다 그러면은 8,000원이 고비거든요. 아,
예. 8,000원. 그래서 8,000원 쪽에서도 기가 외국인들이 팔지 않으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서 팔아버리면은 8,000원 찍고 다시 밀릴 수도 있으니까 수급을 잘 체크해서 기관하고 지금 아까 투신하고 연기금이 들어왔으니까 걔네들의 수급만 잘 체크하면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사모펀드네요. 네, 사모펀드 투신 기관 요 체크 잘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거래량 잘 체크하면 돼요? 거래량은 이미 봐봐요. 어제 7만 주, 6만 주, 10만 주에서 지금 1,000만 주 실렸죠? 예. 그럼 거래는 실린 거예요. 음, 거래는 내일도 네. 막 10만 주 이렇게 안 실려요. 내일도 뭐 100만 주에서 500만 주는 실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래는 이제 실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거래는 이제 충분히 됐는데 이제 기관들이 단타 치고 도망갈까 봐 그게 좀 걱정이라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급이 예. 중요하다는 얘기고 거래량은 예. 지금 됐습니다. 네, 로보로보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이 잘 받쳐주는지 계속해서 잘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볼게요. SL 보내주셨고요. 27,500원에 비중은 50%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SL 오늘 보니까 외국인은 담고 기관을 덜어내면서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24,40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좀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SL에 대해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자동차 부품주 SL 말씀을 드리자면 중기로 보유하고 싶다 그러는데 중기로 보유하면 더 빠질 거예요. 자 차트로 보겠습니다. 지금 떠 있죠. SL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고 지금 현대차도 기아도 상황이 안 좋아요. 일단 수급도 많이 꼬였고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서 자동차 내년에 안 팔릴 거라고 지금 예상들 하고 있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자동차 안 팔릴 거로 예상하고 거기다가 IRA 법안도 하반기에 어떻게 바뀔지 뭐 내년에서 또 어떻게 이게 바뀔지 일단 결과를 끝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기로 가져가면 이 저점을 깰 겁니다. 깨지면 한 15,000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 15,000원 정도. 중기로 가져가봤자 힘만 들 수 있어요. 지금 10%밖에 손실이 아니거든요. 적당히 반등을 줄 때 잘 빨리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지 이걸 계속 가져가면 가져가는 계속 아마 떨어질 거예요. 봐봐요 한번. 계속 떨어질 겁니다. 반등 줘도 또 떨어지고 반등 줘도 또 떨어지고 장기로 가져면 어떻게 되느냐. 장기로 가져가면 10,000원도 깨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 기술주들은 움직이는 모멘텀을 잃었습니다. 금리 인하하면 올라가요. 금리 인하하고 그러면은 근데 금리 인하 언제 한다고요? 내년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내후년 2024년도 할 수 있다 정도죠. 근데 그때도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떡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10%밖에 안 빠졌는데 장기 투자하겠다, 중기 투자하겠다는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얘가 주가가 여기 최바닥에 뭐 900원에 있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 저도 찬성하는데 많이 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장기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기관들도 팔고 나가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도 많이 팔았었어요. 고점에서 판 주 장본인이 외국인들이네요. 기관들이 이제 슬슬 던지는 것 같고 하여튼 반등 줄 때 손실이 적을 때 대충 빨리빨리 나오시는 게 좋은데 쉽게 매수 가격 이상으로 들어주진 않을 겁니다. 저라면 내일 당장이라도 아침서부터 던지고 영상 컨텐츠 중국 소비주 하다못해 항공주라도 따라 붙겠습니다. 저라도요. 중국 소비주들 그게 나아요. 괜히 여기서 계속 물타기하고 장기 투자하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동차 부품 관련주 SL, 지금 자동차 시장의 이 전망이 안개 속이기 때문에 중기로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더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근데 우리 저 사회자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제가 또 기분이 딱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DHL로요. 네. DTL로. DTNCR로 맞을까요? 예, 예. DTNCR로 종목이시고요. 매수 가격은 얼마세요? 11,500원에 100%요. 11,500원의 비중 100%시고요. 예, 예. 이 지금 제가 보니까 11월에 상장한 새내기 종목인데 어떻게 비중을 100%나 실으셨어요?
새로운 게 좋잖아요. 아, 새로운 게 좋죠. 맞습니다. 좀 뭐 새 제품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 덩달아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그래도 이렇게 좀 올인하기는 쉽지 않은데 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제가 증권을 해갖고 돈을 평생을 많이 잃었는데요. 네. 이 주식에 올인한 이유가 한번 저기 좀 성공을 한번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정말 이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기대하고 매수를 하셨을 텐데 지금 보니까 좀 매수하신 가격에서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제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제 팬인데.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100%에다가 주식을 성공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일단 신규주들의 유행이 이미 예전에서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규주 상장한다라 그러면 맨날 올라가고 막 좋고 막 그랬는데, 카카오의 그 카카오 그룹주들의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많은 상장주들이 배신을 했죠. 사람들이 이제는 믿지를 않아요. 신규주라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믿지는 않는데, 그래서 과거에서는 묻지마 상승도 했었고 그랬던 흐름에서 얘도 차트를 보니까 상장한 이후에서 맨날 빠지다가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가네요. 일단 매수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을 지금 잡고 올라오는 흐름이고, 근데 기업이 시가총액이 600억밖에 안 해요 보니까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매매로 하시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뭐 장기 투자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사고 팔고 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업은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일단은 실적은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실적은 나오고 있고, 보니까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뭐 화학물질, 화장품들을 이제 그 임상시험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CRO 기업인데, 컨설팅하고 임상 프로토콜 개발하고 인허가 컨설팅하고 해서 뭐 컨설팅 같은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 자문도 하고 뭐 그러는 이제 회사하고, 뭐 그다음에 효능 시험 뭐 이런 거, 비임상 시험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회사로 섹터는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섹터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막 약을 만들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냥 시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이라, 이전에 비슷했던 회사가 이름을 까먹었네. 어쨌든 그래서 수익으로는 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약주 흐름들이 점점 좋아지면 이제 비임상 이렇게 시험하는 애들이 조금 더 흐름들이 좀 좋아질 수는 있어서 한 12,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승원이 박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12,000원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상담 주시면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튜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리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CJ ENM 11만 7,900원에 비중이 10%라고 하시네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보내주셨는데, 최근 콘텐츠주 또 이 미디어 엔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12월 들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고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2%대 오르면서 98,8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11만 원 선에 계시기 때문에 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매수가 위로는 어느 선까지 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컨텐츠 관련주들이 계속 좋을 전망이고요. 네. 아직까지 꺾일 흐름들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 매수 가격까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히 이걸 팔아가지고 들어갈 만한 섹터의 종목이 없습니다. 뭐 만약에 교체한다 그러면은 뭐 제약주, 근데 제약주보다는 중국 소비주가 더 나아요. OTT가 더 낫습니다. 제약주보다는. 그러니까 제약주는 지금 만만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뿐이지, 제약주랑 OTT 관련주랑 누가 더 좋냐라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당장은 OTT 관련주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역전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제약주랑 비교해서 그러는데 IT 섹터랑 바꾼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IT 섹터들 10개 줘도 안 바꿀 정도로 차라리 이쪽 중국 소비주, 컨텐츠 관련주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저는 올해 내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한데 반대로 CJ ENM은 이제는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이제 오히려 이제부터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또 무거워갖고 그냥 뭐 쉬지 않고 바로 그냥 올라왔으면 참 좋겠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쭉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시간을 갖고 한 달, 두 달, 한 석 달 정도만 참아보세요. 그럼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갈 때 되면은 12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됩니다. 네, 중국향 기대감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12만 원 선까지는 잘 끌고 가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또 유튜브로 보내주신 상담 만나볼게요. 사람 모르는 님께서 아이진 보내주셨네요. 12,500원에 비중이 5%라고 하십니다. 아이진 오늘 4.87% 오르면서 6,24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상승하기는 했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선에서 거의 반토막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략에 대해서 좀 긴급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진 어떻게 해야 빠르게 탈출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진 얘도 제약 섹터 얘기는 하는데 네. 이 제약주들이 실적이 나오는 애들이 있고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얘는 안 나오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실적이 나오는 애들은 시가총액 큰 애들은 실적이 다 나와요. 셀트리온서부터 해서 뭐 유한양의 한미약품들은 다 실적이 다 계속 나오는 애들이고 이 아이진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로 급등을 했다가 메뚜기 한 줄 지나가면 사라지듯이 쭉 내려가 있는데 올라갈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모멘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에 제약주들이 그냥 싹 다 급등을 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움직였다가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 개인들만 물려가지고 다들 물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여튼간 아주 안 좋아요. 좋은 표현은 아니니까 제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인들만 다들 물려가지고 쉽지 않아요. 자, 보면은 여기 단기 수익 보면 적자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계속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적자 한 2년 정도만 더 끌면 상패 위험도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싸구려 주시라 그러죠. 그래서 시가총액 약 1,000억 정도밖에 되질 않고 뭐 과거에서는 많이 올라가 6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자, 6,000원에서 이전에서 했던 고가 이거 1년 딱 됐네요. 1년 좀 넘었네.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로 올라가면 1,000% 수익입니다. 1억이면 10억 수익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10억이 9억이 사라지고 1억이 남은 거예요. 왜냐면 6만 원대에서 6,00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여기 5,590원 찍었죠? 그러니까 10억어치 산 사람이 9억을 날려먹고 지금 1억이 남은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90%가 이렇게 빠졌느냐? 말도 안 되게 올라간 부분이 일단 거기가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실적도 안 나오는 회사가 계속 실적 안 나오면 상패 위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싸구려 종목들은 고점에서 샀다가 장기 투자하면은 큰 낭패를 당합니다. 뭐 상패를 당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그냥 단타로 했으면 단타로 끝내야 돼요. 지금 12,500원에 샀다가 안 가니까 더 갖고 가볼까? 그러다가 3,000원 가고 2,000원 가고 1,000원 가고 지금 비중이 5%밖에 안 되지만 이걸 물타기 더 해볼까? 그러다가 진짜로 2,000원 가고 1,000원 가고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물탈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제약주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서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급등 나는 그런 장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제약이다 그러면 그냥 얘는 상패를 당하는데 제약주기 때문에 500% 1,000%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모든 제약들이 급등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에서는 물타기를 해도 돼요. 왜? 그럴 때는 부실주라든지 망하는 회사들이 더 급등을 잘합니다. 위험한 회사들이 더 잘 가요. 오히려 튼튼한 회사들은 잘 안 움직입니다. 시가총액 큰 애들. 그런 장에서는 물타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그런 장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안전한 제약주들 위주로 실적이 나오는 애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일양약품, JW 중해제약, 뭐 녹십자 이렇게 약국에서 그 딱 보면은 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약국 갔는데 종합감 계약해갖고 아이진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얘네들은 다 신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개발 안 되면 맨날 돈만 투자하다가 적자만 되다가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결국은 이제 그러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약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저는 우량한 제약주들은 무조건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부실한 제약주들은 좀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세모입니다. 나쁘다도 아니고 좋다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쪽은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중소형주의 제약 보유로 보시고 얘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세요. 그래서 7,500원 정도 오면은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500원에 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상담을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SY 종목 만나볼게요. 4,540원에 비중 60% 보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또 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인데요. 제가 차트 흐름을 보니까 11월 달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를 좀 줬었다가 12월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SY 다시 상승 탄력을 받아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자, 패턴주입니다. 일단은 작전주의 흐름의 느낌인데 이게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테마주가 잘 움직이거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예. 자, 차트 보면 2천억 정도 소형주 딱 움직이기 딱 좋은 섹터거든요. 뭐 얘는 뭐 음압병동 섹터도 가지고 있고 태양광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섹터에 이제 포함이 된 종목인데 앞에 거래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걔네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안 가다 보니까 이런 애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고 다만 손절 라인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한 3,900원이 저점이니까 저 자리가 안 깨지면 보유하시고 다시 올라타면은 그때는 한번 거래량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서부터 해서 5,000원까지가 1차 목표치고요. 거래가 더 잘 실리고 움직이면 전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까지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는 건 좋은데 본인이 선수고 그러면 이런 얘기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초보면 욕심내지 말고 수익 나올 때 5,000원 이상에서는 그냥 싹 다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안전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SY에 대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실리콘2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3,010원에 비중 20% 실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흐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에 짓눌렸습니다. 5.7% 하락한 2,89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실리콘2 앞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도 차트를 바로 보면서 얘기할게요. 차트 흐름은 좋은데 매수 가격이 단타네요, 단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좀 많이 올라갔어요. 자, 지금 11월 말일서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게 46%. 많이 올라갔죠? 46% 올라갔으니까 최근에 강했던 섹터, OTT 섹터에 강했던 애들이 거의 이 정도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간 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거의 대장급으로 강하게 움직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아쉽게도 매수 가격이 2,200원이 아니네요. 2,200원에 샀어야 될 종목을 3,010원에 샀으니까 좀 비싸게 샀죠. 근데 아직 차트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거래량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로 지금 3,010원에서 조금 따라가는 식으로 고가에서 공략하긴 했지만 아직 손절할 타이밍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고 손절은 여기 2,700원 정도에서 깨지면 그때 손절하시고 얘는 다시 올라치면서 수익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거래량도 괜찮고 우상향으로 아직 추세도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단점은 바닥 대비 46%는 올라갔고 매수 가격이 2,200원이 아니고 3,010원인 점이 좀 아쉽지만 차트는 괜찮다. 그래서 2,700원이 안 깨지면 다시 올려치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때 잘 파시고 나중에 조정받을 때는 싸게 다시 재공략하셔도 괜찮을 패턴의 종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죠. 이 실리콘2 2,700원 지지를 확인하면서 잘 가져가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보내주셨고요. 1,500원에 비중 10% 말씀해 주셨네요. 계속해서 좀 이정수 파트너님이 좀 강조를 해주셨던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은 6.94% 하락하면서 1,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빨간불을 켜기도 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낙폭을 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12월 들어서 좋은 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또 어느 선까지 지켜보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것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1,500원에 사셨는데 바닥에서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공략을 해서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66% 올라가는 자리고 1,500원이 여기서는 30%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공략을 하신 거고 그러면은 30% 올라왔으면은 조정받으면 중심 조정도 받으면 그러니까 절반 조정 받으면은 15%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15% 정도 빠질 거고 여기서 빠지는 걸로 중심 조정으로 받으면은 24% 빠집니다. 지금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N자형 목표치 좋잖아요. 거래 실리고 장대봉 하나 나왔죠. 그러면 오늘은 수익 났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는 자리입니다. 누가 차익 실현한다 봤더니 오늘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바닥에서 수익이 60% 났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받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매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살 게 아니고 조정받은 거 확인한 다음에 8,000원에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해보고 더 빠지네? 그러면 7,000원에 살볼까 말까. 그래서 8,000원에서 7,000원 정도에 샀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고 쫓아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저는 안타까운 게 쫓아갈 거면 12월 9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지지난주 금요일 날 쫓아 들어가시지. 그랬으면은 지금이라도 먹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여기도 안 사고 여기도 안 사고 여기도 안 사고 안 사고 참고 참았다가 결국은 사는 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려고 물량들이 이제 튀어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샀다. 굉장히 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산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좋은 타이밍에서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조정받으면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이거 조정받으면 또 반등 줘봤자 또 떨어질 것 같아요. 물타기를 완벽하게 하고 싶다면 8,000원 이하로 떨어질 때 물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또 중국 소비주들이 아직 강하니까 반등을 준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나오면 일단 한번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단가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조정받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조정받을 걸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단 잘 빠져나오시거나 조정 시 추가 매수는 8,000원 이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튜브로 보내주신 종목 상담 만나볼게요. 불기둥님께서 3부 톡원 보내주셨습니다. 2,700원에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건설주들 최근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3부 톡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1,420원에 종가 형성한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진단 바로 받아볼게요.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건설주, 자 요거 한번 실적 한번 볼게요. 네. 지금은 작년 적자 전환, 적자였고요. 재작년에도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도에 적자 전환이 됐고, 2021년도 작년이죠, 적자고 올해는 그럼 흑자일까요? 적자겠죠. 계속 적자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적자에 지금 있는 그러니까 올해도 적자인데 계속 적자. 그러면 내년에는 건설 경기가 좋아져서 얘네들이 흑자로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자했는데 근데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사람들은 다 테마로서 뭐 정치 테마에 엮이거나 아니면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이거나 아니면 또 무슨 뭐 또 인물주로 엮이거나 아니면 뭐 해저 터널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토목공사라든지 뭐에 엮여가지고 한 번씩 움직여주기를 기대를 하지만 내년에 건설주의 흐름들은 일단 자금들이 다 경화가 돼가지고 일단은 돈들이 없어요. 채권 부실에다가 돌아다니는 그 돈들도 없고 그러면 내년에서 건설주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려울 것 같고요. 쉽지 않을 것 같고 저점 깨질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2,000원으로 들어주게 되면 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냥 예상인데 내년에서는 건설주들 몇 개 아마 상폐당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없어지는 부도나는 건설주들이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초는 아니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서는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건설주들은 추가 매수나 물타기나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무상담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또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또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